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역대급 논설을 발표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이 그야말로 역대급 논설을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노동신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적은 없습니다. 좀 궤변에 가까운 논설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남북관계는 총파산이 났으며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남은 것은 악몽의 시간이 남았다. 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중앙기관지로서 글자 하나 캐치프레이즈 하나도 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6월 4일날 김여정의 담화문이 노동신문에 실린 이후에 점점점 북한의 노동신문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고 있으며 오늘 그 역대급 논설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신문의 역대급 논설. 자,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앙천대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이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 비슷한 거는 노동신문이라기보다는 우리민족길이라든지 또 조선의 오늘이라든지 통일의 메아리라고 하는 이제 관변 홍보 기관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는 이 해외 사이트, 선전 사이트에서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이 대놓고 이 남북관계는 총파산됐으면 문재인 정권에게 남은 건 무엇이다? 악몽의 시간이며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북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궤변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실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북한이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물론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그 워딩은 있습니다만 이 작년도에도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은 11회 이상 북한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이 지랄 발광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탈북자들과 대북 전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부 결속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방패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문재인 정권을 뒤집다 까기 위한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신문이 어떤 걸 발표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비난수위 높인 북한이 남북관계 총파산,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의 소상한 논설 내용을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총파산, 문재인 정권에게 남은 건 앞으로 악몽 같은 악몽 같은 시간만 남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촛불 민심 덕에 집권했지만 선임자들보다 도하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도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실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작년도도 계속 날려보냈는데 개지를 하는 거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 관계를 깨트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은 문재인 정권의 묵인 하에 보내고 있다라는 궤변을 하는 거죠. 이어 노동신문은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 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다. 다시 말하면 박상학 대표의 삐라를 이번에 못 보내게 하더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 정부에게 남선 당국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의지다. 계속해서 앞으로 악몽의 시간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악의 소굴을 쓸어버릴 거세찬 분노의 파도 제목의 정세 논설에서도 도발과 모략의
소구를 드러내지 않는 한 최고전엄 김정은을 노리는 제2의 제3의 특대형 범죄가 또다시 시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계속해서 노동신문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파국적 사태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대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노동신문은 보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도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을 언급한 뒤 민족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애국 애족의 선의를 베풀었다며,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베풀었다며, 선의의 적의로 대답해 나서는 남조선 당국자야말로 인간의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 인간이다. 야, 기가 막히죠. 이거는 소들이지 하겠습니다만 앙천대서나 뭐 이런 좀 육두문자 같은 거는 이 외곽 사이트 선전 매체에서 이야기했지만, 노동신문이 대놓고 남선 당국자야말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 인간이다. 야. 또한 노동신문은 앞으로 벌어질 파국적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철저하게 남조선 당국자에게 있으며, 인간의 양심과 의리를 상실한 남조선 당국자들은 악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동신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노동신문이 강력한 역대급 논술, 왜 그러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졌을 때는 이 노동신문이 이렇게 대놓고 남선 당국자는 양심과 의리를 저버린 비열한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이 대북 전단을 워딩을 깔긴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고 결국은 김정은이가 누구한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미국에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2018년 이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양 선언, 평양 가서 얼마나 많은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대집단체적 관람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백두산 올라가서 지랄 생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또 혹은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또 개성공단 재개라고 하는,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 발톱처럼 딱 박혀 있어서 이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퍼주려고 하는 그 발톱들을 미국이 딱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이 한국의 은행들에게, 이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하고 대북 교류 사업, 북한하고 거래만 해봐. 북한하고. 그럼 너희 농협, 우리은행, KB, 산업은행, 기업은행 어떻게 하겠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개발하 나왔던 게 뭡니까? 바로 2019년 6월달 판문점 반짝 미팅 아니었습니까? 굴 밖으로 끌어낸 게 바로 미국이죠. 그 이후에 뭐 진척된 게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한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했다고 지금 이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삐라를 상대로 해서. 자, 더 어처구니 없는 노동신문과 북한의 이 표현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통일 메아리에서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북한의 통일 메아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믿어달라더니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라는 내용을, 통일의 메아리에서 나온 기사를 동아일보가 소상하게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평가했다며,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1일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문재인이 사람다워 보였다며, 문재인이 촛불 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보다 나은 게 없다. 문재인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집권자들은 내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망동을 했는데, 자, 평화와 번영, 협력을 운운했던 문재인이는 뒤돌아서 앉아서는 인간 쓰레기들을 앞세워 이따위 짓을 했다며 남북 전단 살포를 비난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얼마 전에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7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 촉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순환, 달나라에 가서나 할 수 있는 달나라 타령, 달타령, 문타령, 달림, 문바, 달타령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메아리는 남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우리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다? 바로 김대중 DJ,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북한에 퍼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의 벌크캐시가 더 늘어났겠죠.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김정은이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의 명줄을 틀어지는 대북 정보 유입, 그 예산을 더 확대한 것이 바로 국방습권법안 오토 원비어 법안입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주사파 정권 김정은 척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